저희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데 들어갔었던 비용은 총 9,700만원 정도였고, 케이스 2 기준으로 매출이 한 달에 약 한 3,700만원, 비용은 약 한 3,180만원으로 총 한 달 이익이 51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가세랑 로얄티가 추가되었을 경우에 순이익이 67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발생하는 현상인데, 분명 매출 3,600 찍혔고 비용은 3,1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통장에 남는 돈이 없을까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부가세가 제가 여기서 가정한 것처럼 10%를 다 안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는 게 창업 분석 단계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보면 투자비 회수 기간은 146개월로 10년도 넘게 걸리죠. 그럼 사실상 이 사업은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케이스 3로 다 바꿔볼게요. 케이스 3로 바꾼다라는 거는 하루 매출이 약간 250만원 나오고 하루에 그냥 뭐 홀, 배달, 포장 다 해서 100마리 정도 판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수치라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100마리면 좀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테니 대충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늘리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알바의 숫자를 늘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수치가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매출 총이익은 1,500만원, 순이익은 670만원으로 투자비 회수 기간은 14개월로 1년 조금 넘기면 바로 회수가 다 가능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에 한 달에 몇 마리 팔아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는데 를 분석을 하는 거겠죠. 일단은 제가 분석을 한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홀과 포장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홀 포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정비가 약한 지금 저희가 1,400만원이고 그 외 비용이 한 80만원, 그 외 비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넣었었던 수도광엽이랑 기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당 가격이 2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한 마리당 변동비, 변동비라고 하면 원가랑 결제 수수료를 다 포함을 한 수치입니다. 그게 12,000원이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2마리를 팔아야 되고 하루에 40마리를 팔아야지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 케이스 3 기준으로는 100마리를 팔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다 케이스 2로 바꾸면 지금 딱 60마리라서 손익분기점을 겨우 맞추는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배달을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이 한 마리당 변동비가 11,000원에서 14,000원으로 늘어요. 이거는 이제 배달앱 수수료랑 라이더 수수료 때문이겠죠. 근데 이 3,000원의 차이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월 1,799마리에서 2,893마리로 1,000마리 이상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모두 다 배달 많이 팔아봤자 얼마 남지 않는다 막 그런 말들을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숫자를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치킨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배달 상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홀과 포장을 얼마나 할 수 있냐도 매우 중요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그냥 자유롭게 또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뭐 한 달에 홀로는 뭐 150마리, 포장으로는 한 500마리, 배달로는 한 1000마리 정도 판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 팔아도 사실상 적자인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홀을 300마리, 포장을 700마리, 그리고 배달을 1200마리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한 100만원 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 숫자들을 그냥 제가 현재 판매량으로 똑같이 기입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47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본인의 숫자를 자유롭게 기입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이렇게 손익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어느 달에는 장사가 더 잘 되고 더 못 되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분석을 한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창업하는데 들어갔었던 9,700만 원의 일부를 대출을 받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 한 50%를 6% 이자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월 대출 이자가 약 한 24만 원 발생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케이스를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했었을 때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잘 된다라고 하고, 한 3달 정도 잘 되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 케이스 1, 즉 장사가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장사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적자를 보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분석은 내가 이 적자를 몇 달 동안 감수할 수 있냐,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달을 하면 그제서야 제가 모아놨었던 돈이 바닥이 나면서 폐업을 고려를 해야 될 수 있겠죠. 근데 10달 버티는 거면 저는 꽤 오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 중간값만 돼도 대충 한 달에 60만원, 70만원 정도 벌어가는 건데, 근데 뭐 인건비 계산하면 사실 70만원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케이스 3까지 매출을 올리는 게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투자비 회수 기간이 약간 2년 정도 걸리네요. 종합적으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대충 100마리 정도는 팔아야지 손해는 안 보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배달이 됐던 포장이 됐던 뭐가 됐던.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배달의 마진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배달로 너무 많이 팔면 몸은 힘들지만 마진은 많이 남지 않게 돼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높기 때문에 사장 본인이 직접 출근해서 닭을 튀겨야 되고 직원 관리가 좀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반면에 마케팅이 필요가 없고 치킨이라는 식품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꾸준히 올렸잖아요. 그리고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나 이제 안 사 먹겠다 했는데도 매번 사 먹어요. 그 말은 즉 치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핵심은 이 배달의 마진이 낮기 때문에 포장의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상권을 찾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매장 식사는 어차피 테이블을 많이 깔아놓을 수가 없고, 테이블을 많이 깐다라는 거는 인건비가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즉 주거단지, 회사를 퇴근하고 회사 근처에서 포장을 해서 집 가서 먹는 경우는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거단지에서 경쟁 치킨 브랜드가 많이 없는 곳이 있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포장에서도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가져간다면 그건 완전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자영업 경험이 있고 본업으로 할 의향과 상권 분석에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엑셀 모델링을 활용을 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의 재무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창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대박을 보장해드릴 수는 없으나 망하는 거를 예방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망할 것 같은 구조라면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빠르게 접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업이 대박을 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늘에서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실패는 본인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창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